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저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28년 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고 새 삶을 찾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었는데 그 사람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땐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놈이었다면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진 않았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쓰레기인 건 여전하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더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악독해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잊고 살아왔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 한번 눈앞에 그려졌어요. 28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외박이 많아지더니 갑자기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짐을 싸더라고요. 미리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갑자기 떠난다는 말에 얼마나 오래 있다가 오는 거냐고 물어보니 최소 3개월은 출장을 가야 한다며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 출장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냐고 다시 물어봤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을 거라면서 저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양가 집안 부유한 편도 아니었고 남편의 직업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건설업을 하고 있었지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일자리를 알아봤었는데 갑자기 장기 출장을 떠난다는 말을 하니 저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아이도 태어났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출장을 떠난다고 말을 했던 그날 당일 짐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에 준비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떠나버린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사고 없이 잘 다녀오기만 간절히 바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게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치지 않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없는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빨리 출장이 끝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버리는 바람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모가 집으로 오셨어요. 저는 시모를 보자마자 남편한테 연락이 오지 않고 통장에 월급도 안 들어온다며 시모한테는 연락이 왔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저를 보며 화부터 내더라고요. 제가 욕먹을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서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는 시모의 모습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더 어이없었던 건 저 때문에 지방에까지 내려가 일을 하게 된 거라고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왜 지방으로까지 내려가서 그 험한 일을 하겠어? 너랑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연락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일한 돈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건데 집에서 놀고 먹는 게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알아서 때 되면 돈 붙여주겠지. 너는 이러고 있을 시간에 부업거리라도 알아봐라. 어머님, 제가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집에서 애만 보는 줄 아시는데 저건 안 보이세요? 부업은 그 일랑 결혼하자마자 시작했어요. 잠깐도 쉬지 않고 매일을 바쁘게 사는데 놀고 먹는다는 말은 좀 서운해요. 그이가 어딜 가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되면 항상 집에 연락해서 별일은 없는지 물어봤었는데 출장을 떠난 이후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으니까 걱정돼서 여쭤본 건데 이게 욕먹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그이가 일반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다치기라도 할까봐 매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너한테는 전화가 안 왔니? 나는 어제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 아주 잘 지내고 있다던데. 일단 우리 집으로 좀 가자. 네가 해야 될 일이 좀 있다. 갑자기 찾아온 시모와 대화를 하던 도중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건 시모와는 전화통화를 했는데 저에겐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한 달 동안 저에겐 연락 한 통 없었고 시모에게는 꾸준하게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네요. 그래서 생각을 되돌려 남편이 출장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짚어 봤는데 딱히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아 남편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모는 저에게 시댁에 가야 한다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으라며 재촉하셨습니다. 남편이 왜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저는 시모의 닥달에 어쩔 수 없이 옷을 챙겨 입고 제 딸을 품에 안은 뒤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제 품에 안겨있던 딸을 달라고 하길래 건네주는 순간 시모는 손으로 주방을 가리키더니 손님이 오기로 했다며 저보고 음식 준비를 시켰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에 무슨 이유 때문에 가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고 가보면 안다고 하길래 시모가 더 크게 화를 내는 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시댁에 데리고 온 건지 알게 됐을 땐 기분이 상했어요.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까 서둘러 준비해라. 재료 보면 뭘 해야 되는지 나갈 수 있지? 내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너는 어디 불편한 건 없잖니? 음식 만드는 동안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서둘러 식사 준비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저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혼자 음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다 해요. 약속한 시간 내에 음식 준비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애를 돌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오셔도 다 끝내기는 힘들겠어요.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간 이유가 곧 손님이 와서 음식을 만들려고 저를 부른 거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짜증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월급도 들어오지 않아 당장 돈을 빌려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시모는 이런 제 고민은 무시하고 본인 일만 중요시 생각해서 좋게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 힘들 것 같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니 시모는 제 딸을 시부에게 맡긴 뒤 핀잔을 주면서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시모와 저는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했고 그렇게 2시간 가까이 꽤 많은 음식을 만들어낸 뒤 한숨 쉬고 있는데 시모는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봐도 된다고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도 해주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도 얼굴 붉히며 지내는 것보단 최대한 좋게 하려고 저 딴엔 노력한 건데 볼일 끝났으니 얼쩡대지 말고 빨리 나가라며 화를 내는데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막대하지 남편은 시모에게만 연락하고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는데 저 혼자 노력하는 건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 시모가 그만 나가보라고 했을 때 홧김에 속에 있는 말을 입 밖으로 뱉어버린 뒤 제가 한 음식들을 챙겼어요. 당장 그 손 못 내려놔? 내 허락 없이 감히 음식에 손을 대? 볼일 끝났으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건데 내 말에 기분이 나쁘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힘들게 땀 흘리며 음식 준비했는데 가정부 취급하듯 나가라고 하니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음식 좀 챙겨가라는 건데 뭐가 문제죠? 오늘 만든 음식 절반은 챙겨갈게요. 저도 집안일이 밀려있고 부업도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손해본 시간만큼 음식으로 가져가야죠. 손님 온다고 음식 만든 거 먹지도 못하고 내치려는데 제 몫은 제가 챙겨야지 않겠어요? 어차피 그이도 출장 가서 집에 들어오려면 아직 몇 달이나 남았으니까 저 혼자 먹을 양만큼만 챙겨갈게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머님이 저를 악독하게 만드시네요. 아유, 고약한 년. 내가 이러니까 너를 싫어하는 거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와서 내가 참는 거지. 다른 날 같았으면 너네가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빨리 챙겨 나가라. 시몬은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어대며 시간 없다고 대충 음식 챙겨 나가라고 하길래 제목만큼 만든 음식 싸가지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제 딸을 들쳐업고 양손 한가득 챙겨 나온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려 했는데 아이가 계속 보채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큰 도로가로 나왔어요. 집에서 시댁과의 거리가 걸어서 20분이 좀 넘는데 양손에 음식을 들고 아이까지 업고 있는 상황에서 걸어가는 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땀 흘리며 큰 길로 나왔는데 때마침 택시 한 대가 정차하더라고요. 서둘러 잡아야 할 것 같아 걸음을 재촉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택시의 문이 열리고 뒷좌석에서 내린 승객을 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 출장이 있다고 말하던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여자의 손을 잡아 내려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길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둘은 누가 봐도 애인 사이 같아 보였는데 저와 아이를 두고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바람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이상 모든 걸 알아야 했던 저는 남편의 뒤를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좀 전에 나왔던 시댁이었고 남편과 여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게 된 저는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미식거렸어요. 남편이 저에게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건 다른 여자에게 홀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두 연놈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양손에 들려있던 음식을 패대기 친 뒤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발을 들이는 순간 거실에까지 들려오는 대화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잘한 결정이다.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희들은 전생연분이라니까. 뒷일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애부터 가지는 걸로 해라. 엄마, 애는 천천히 가질게요. 저희도 신혼생활을 좀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단 정리할 것부터 확실하게 정리한 뒤에 제대로 된 절차 밟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지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조용히 이혼할 테니 엄마도 그 사람 속을 너무 긁지 마세요. 괜히 그러다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죠? 그래, 모르고 있긴 한데 아까 걔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열불 터졌는지 아니? 하루빨리 너희들 이혼하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내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음식 좀 만들어 달라고 좋게 부탁했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더라.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가 음식 만들었으니까 챙겨갈 거라면서 양손 가득 가져가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복장이 터지던지
마음 같아선 당장 머리채 잡아 버리고 싶었는데 너랑 새아가가 온다는데 그 전에 빨리 보내야 하니까 화가 나는 거 힘들게 억누르고 참긴 했었다만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어차피 갈라설 거면 서로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미 네가 며느리한테 마음이 떠났는데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좋지 않잖아.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갈라서겠다고 얘기하고 끝내려고요. 저도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할지 몰랐다니까요.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서로 통했고 이 사람이 좋아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자마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직진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걔는 집안도 별로 안 좋잖아. 새아가 집안은 건설 현장 따라다니면서 식당 한다며. 그럼 재산도 꽤 될 텐데 아주 좋은 조건이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된 저는 온몸이 분노로 끌어올라 아이를 들쳐업은 상태에서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순간 시댁 식구들과 상간녀는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는데 이미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던 저는 식탁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엎어버렸고 양손 가득 음식을 주워들어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문대 버렸습니다. 남편은 돌발 행동을 보인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최대한 좋게 이혼하자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역겹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꼴보기가 싫어 남편의 얼굴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올려쳐 버렸네요.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길래 식탁에 올려져 있던 뜨거운 소고기국을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시모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을 뒹굴었고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위자료를 챙겨줄 테니 여기까지만 하자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나도 능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맨날 집에 들어오면 애 우는 소리에 당신은 인형 눈알이나 붙이고 있고 맨날 아낀다고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인생이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저 사람과 같이 지내는 동안 내 삶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래서 집안을 우선순위로 봐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한테 앞으로 내 인생을 맡기면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 그런데 저 사람과 함께 살면 내 인생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어차피 당신이랑 내가 함께 살아온 세월 얼마 안 되잖아.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나랑 같이 살 수가 있겠어?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너랑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했어.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분명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왔던 거라고. 나는 네가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외박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래서 더는 내가 필요 없으니까 월급도 보내지 않았던 거고 전화 한 통 없었던 거였니?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알았으니 나도 여기까지만 할게.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하자. 그런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조용히 도장 찍고 끝낼 거라고 생각한 건 큰 오산이야. 간통죄로 너희 둘 다 쳐놓을 거야. 예, 그냥 위자료 받고 조용히 갈 길 가라. 간통죄가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증거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손님을 부른 것뿐이지 뭘 하겠다고 확답 지은 것도 없잖아. 정식적으로 너희들 이혼하면 그때 제대로 된 절차 밟아서 재혼시킬 거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위자료나 받고 조용히 물러나라. 등에 업혀있는 애까지 뺏기고 싶지 않으면 나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생각이 없는 줄 아니?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현장을 맞닥뜨리게 돼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반대로 남편은 이미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심호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간통죄로 처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었고 법적 싸움을 하기 위해선 금전적으로 손해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더 이상 그 인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싸움은 어렵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어줄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했지만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위자료를 받아낸 뒤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어떠한 미련도 없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 버리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받게 된 충격적인 상황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점점 도끼가 차올랐고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어 제 딸과 함께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남편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전부 다 털어버릴 수 있었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도 또 다른 인연이 만들어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차라리 그때 이혼한 게 잘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의 남편은 전 남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정말 잘했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 큰 목소리 낸 적 없이 매 순간 배려하며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탄하기만 했던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제 딸이 젊은 나이에 혈액암에 걸렸었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이 떠나는 걸 믿을 수가 없었고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며 한없이 오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했는데 28년 전에 저와 딸을 버린 전 남편이 저를 반가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힘든 시간에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기분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네요. 아니, 이게 누구야? 정말 당신 맞아? 우리 28년 만인가? 아까 내 앞을 스쳐 지나갈 때 잠깐 얼굴을 봤었는데 당신인 것 같아 긴가민가 했다가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당신이 맞네. 아,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좁아. 많고 많은 장소에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아는 지인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들린 것뿐인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놀랍네. 그런데 저기 영정사진 걸려있는 여자 설마 우리 딸은 아니지? 볼일 끝났으면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왜 아는 척이야? 너랑 말 섞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내가 지금 제정신인 것 같냐? 설마 28년 만에 본 내 딸이 영정사진으로 걸려있는 거야? 애비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떠났는데 얼마나 그립고 마음이 아팠겠어. 나도 이 정도 자격은 있는 거잖아. 아니, 정말 오빠 딸이야? 아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아우, 정말 신기하네. 그런데 오빠 딸이 죽었으면 보험 들어줘 있을 거 아니야. 그 돈 저 여자가 다 가져가겠네. 오빠도 친부면 친딸에게 나오는 보험금 받을 자격은 되는 거잖아.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내 딸 이름은 원래 정연이 아니었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개명이라도 한 거야? 아, 어찌됐든 보험금 나오면 나도 자격이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친부니까 일부 가져갈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보험금 얼마나 나온대? 생명보험 많이 들어놨나? 저는 전 남편의 막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리는 건 전부 집어들어 던져버렸어요. 제가 난리를 치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급하게 저에게 달려와 주었고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알리자 남편은 전 남편을 강하게 밀치더니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전 남편과 몸싸움을 벌였어요.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 없는 모습에 화가 나 뺨을 올려버리는 순간 옆에서 말리고 있던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28년 전에 저를 내치고 만났던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가 옆에 있는 걸 보면 그 여자와는 이미 오래전 정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제 머리채를 잡아챈 여자의 머리를 한 움큼 쥐어뜯어 버렸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안치실에 있던 제 딸이 나와선 이런 광경을 목격하곤 전 남편과 여자에게 거침없이 발길질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사람들 뭔데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갈갈이 찢어발길 년놈들아! 왜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행패야? 당장 안 꺼져? 너까지 흥분할 필요 없어. 저런 놈 상대할 필요 없다. 진정하고 들어가 있어. 엄마가 여긴 알아서 정리할게. 경찰 불렀으니까 여기 아수라장 만든 거 다 비용 처리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일 키워서 좋을 거 없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랑 내 사이에 태어난 내 딸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거든. 얘가 네가 28년 전에 버리고 떠난 친딸이야. 지금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 네가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고. 전 남편은 눈앞에 보이는 자기 친딸의 얼굴을 보곤 화들짝 놀랐어요. 친딸이 몰라볼 정도로 자랐으니 놀라는 건 당연한 거였죠.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할 때 지금의 남편도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이 있었고 제 딸보다 좀 더 큰 딸이 있었는데 제가 친딸처럼 키웠던 터라 혈액암으로 곁을 떠났을 때 마음 아픈 건 당연한 거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 친딸이 떠난 줄 알고 전 남편은 착각한 거였죠.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당황한 얼굴을 보였는데 전 남편이 저희 가족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 자기가 받아먹을 게 많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딸에게 용돈 좀 받아야겠다고 28년 전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버린 딸에게 손을 벌렸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화가 나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 딸이 저를 진정시키더니 자기 친아빠 앞에 서더니 풀스윙으로 전 남편의 뺨을 향해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올려쳐 버렸어요. 한 대는 나를 버린 거에 대한 대가고 반대쪽 한 대는 우리 엄마를 버린 거에 대한 대가야. 당신 같은 쓰레기가 나랑 피가 섞인 친아빠라는 게 너무 치욕스럽고 소름 끼쳐. 어디서 지금 돈을 달라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엄마랑 내가 고생한 28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전 남편은 자기 딸에게 뺨을 맞은 거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여자가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 딸이 손을 올리려 하자 분노한 모습이 무서웠는지 움찔거리며 전 남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배구 선수인 제 딸에게 풀스윙으로 양뺨을 맞았으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한 거였어요. 제 딸이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뺨을 올렸을 때 28년간 묵었던 채증이 한 번에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전 남편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다가 되려 뺨 맞고 저희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하고 난 뒤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경찰 조사받으면서 전 남편 집안 사정에 대해 알게 됐는데 저와 이혼을 하고 전 남편은 상간녀와 새살림을 차렸지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다른 여자와 또 바람이 났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다가 전 시부모는 10년 전에 사고로 죽게 되면서 남겨진 재산으로 흥청망청 노름의 유흥에 빠져 살다가 지금의 여자를 만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였는데 그때 위자료 받고 서둘러 이혼하길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 사람 보고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지금 현재 제 삶은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제 딸이 떠난 게 마음 아프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고 이 행복이 깨질 일은 없을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지금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곁에 있는 배우자와 자식들을 항상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무지 시모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는 게 우선인데 못 먹는 감을 쳐다보고 있는 시모가 가족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지금은 모두가 등을 돌려버려 결국 혼자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시동생이 결혼 소식을 발표하면서부터 집안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예비동서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 한의 원장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행동 또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모의 모습이 그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시동생이 한의 원장과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을 때 시모는 남편도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과거의 선택이 많이 아쉽다면서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된 터라 상당히 큰 상처를 받았었고 그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다는 것 자체가 저를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상처를 크게 받게 된 이유는 그동안 며느리로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시모는 항상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고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댁에 가면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닌 시모가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는데 그런 시모의 행동에 항상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둘이서 문화생활까지 즐길 정도로 정말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행동들이 전부 가식과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시모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이미 시모의 관심사는 곧 인사를 오게 될 예비 동서에게 온 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시동생에게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 예비 동서의 집안은 어떤지 쉬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시모의 말을 자르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지금 저희들 앉혀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과 잘 지내시더니 어떻게 면전에 대고 며느리로 들인 걸 후회한다는 말을 하세요?
동생이 결혼하려고 데려오겠다는 여자는 한의 원장인데 이 사람은 일반 직장인이라고 벌써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건 어머니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밖에 없다고 동네가 떠당할 정도로 자랑하고 다니더니 그런 행동들이 전부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속에 있는 말도 못하는 거야? 며느리가 하나일 때랑 둘일 때는 당연히 다른 거지. 그리고 능력 있는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됐었는데도 신중하지 못했던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너희 둘이 결혼하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준 것도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너한테도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안이 좋아야 우리 집안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건데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엄마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생각은 안 해봤니? 너 혼자 좋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도 그때 당시 너는 엄마 말 듣지 않고 결혼 강행했잖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며느리와 좋게 지내려 했던 건 아쉬우니까, 이용해 먹기 딱 좋으니까, 그리고 심심하니까 데리고 있었던 것뿐이다. 시모의 말이 끝난 뒤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남편은 앞으로 들어오게 될 새 며느리와 잘 지내보라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저 또한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뒤를 따랐지만 시모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새로 들어오게 될 며느리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을 때 뒤따라 나온 시부는 씁쓸한 얼굴 표정을 보이시더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면서 말로만 저러는 거라고 애써 좋게 마무리 지으려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시부의 말에도 서운함은 역력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곁에 없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당분간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모에 대한 실망스러운 감정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표출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주말을 하루 앞두고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 알고 있었지만 시동생의 부탁을 들어주기에는 안 좋은 감정이 풀리지 않아 쉽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평생 영 끊고 살 거야? 형은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번 주말에는 꼭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형수님도 함께 자리를 채워주셔야죠. 불만 같은 건 내일 다시 풀어도 되잖아요. 도련님이 결혼하는 건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 저희 또한 가족으로 들어오게 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지만 괜히 또 갔다가 그때보다 더 크게 얼굴을 붉히게 될까봐 내키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도련님도 그때 어머님이 잘못하신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될까봐 그런 거지. 저도 저희 엄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형수님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 엄마와 형수님과 둘 사이의 문제지. 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가 결혼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꼭 참석할 필요는 없잖아. 앞으로 상견례도 있고 결혼식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참석해서 분위기만 안 좋아진 것보단 너랑 재수 씨랑 단둘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그만 돌아가라. 시동생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불만을 한 차례 털어놓은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 부부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좋지 않은 감정 상태로 시댁에 가봤자 오히려 분위기만 망칠 것 같아 차라리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상견례만 참석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는데 시동생이 집으로 돌아간 뒤 시모가 이런 상황을 전달받게 되었는지 남편한테 바로 연락이 왔는데
통화 연결이 되자마자 언성이 높아진 시모의 막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형이라는 게 생각이 그렇게 없니? 동생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오는 건데 얼마 전에 엄마랑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안 오겠다고 하면 동생이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너희 집에 가서까지 와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일단 오고 나서 서로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선 나중에 풀면 되는 건데 너희들이 중요한 날에 오지 않으면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을 테니 와서 자리 좀 채우고 할 일도 많으니까 좀 도와주고 해라. 어머니는 동생 결혼만 중요하고 저랑 이 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챙겼는데 한의 원장이라는 한마디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동생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자리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도 거절했겠냐고요. 남편은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화가 많이 났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한가득 터뜨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시모가 저와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길래 전화를 바꿨는데 제가 받자마자 쉬지 않고 쏟아낸 말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제가 중간 역할을 너무 못한다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참고 있던 불만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고생한 건 저라고요. 며느리로서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저를 며느리로 들인 거에 대해 후회한다는 말밖엔 없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전부 알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안 올 거냐?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 괜히 더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일단 이번 주말에 무조건 들리도록 해라.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아무리 문제가 생겼어도 해야 될 역할은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든지 해라. 더 이상 큰 소리 내는 거 싫으니까 이번 일만큼은 좋게 해결하고 너는 그날 나랑 따로 좀 다시 보는 걸로 하자. 알겠니? 시모와 문제가 생긴 걸로 시동생의 결혼을 망치지 말라며 주말에 무조건 시댁으로 내려오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려고 왔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겠냐면서 저와 안 좋은 감정이 생겼던 건 나중에 다시 대화로 풀자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동안 시모에게 들었던 상처되는 말들에 대해선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시모는 무조건 일단 시댁으로 와서 얘기하자며 상황을 마무리 지어버렸네요. 남편의 깊은 한숨에서 느껴지는 고민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자리를 채워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무작정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시모와의 문제 때문에 시동생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저희 부부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평생 동안 안 좋게 얘기하실까봐 차라리 그냥 얼굴 비추는 게 뒤탈이 없을 거라 생각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모는 저를 급하게 주방으로 불렀어요. 한의 원장 며느리 들어온다고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시모가 시키는 일을 도와가며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었고 남편은 저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었네요. 시모는 저에게 말보단 손짓으로 일을 시켰어요. 그날 하루가 마무리되면 시모와 단둘이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풀어가려 했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때쯤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려올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 시모가 저에게 일을 시켰어요. 약속 시간 거의 다 되어가니까 음식 정리는 내가 할 테니 너는 나가서 마당 잔디 좀 깎고 있어라. 잔디가 너무 많이 자라 있으니까 발이 푹푹 빠지더라. 들어오다가 괜히 발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잖아. 한두 번 해본 건 아니니 금방 할 수 있지. 마당 앞에 기계 있으니까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서둘러라. 시간 없다. 네? 아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잔디를 깎으라고요? 아까 들어왔을 때 보니까 크게 걸리적거릴 정도는 아니던데. 음식 준비하느라 땀도 많이 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있어서 잔디를 깎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앞마당이 작은 것도 아니고 200평이나 됐는데 저 넓은 곳을 깎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요. 나중에 그 일랑 도련님한테 부탁하면 편할 텐데 굳이 지금 할 필요 있어요? 시모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면서 대문에서 현관문 앞에까지만이라도 서둘러 하라고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 문제로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마당에 있는 잔디깎기 기계로 서둘러 마당을 깎고 있는데 그 순간 시동생이 예비동서와 함께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동생이 저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곤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따라 들어가려 했는데 예비동서와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주고받으려던 찰나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저를 시댁 집안의 큰 며느리로 소개해 주는 게 아닌 정원사라며 집안의 음식이 식겠다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집 안으로 서둘러 밀어 넣었습니다. 시동생은 시모의 말에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아침 일찍 시댁에 와서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땀 흘린 상태로 잔디 깎아달라고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당 잔디를 깎았는데 그런 저를 보고 정원사라고 말을 했을 땐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괜히 온 것 같아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곤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2층에서 애들을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의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화가 많이 난 얼굴로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 하길래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왔는데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은 뒤 서둘러 자리에 참석을 했고 시부도 시간 맞춰 집으로 들어와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 빼곤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용만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묵묵히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챙겼고 저는 빈 그릇에 반찬을 채우고 있는데 예비동서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제 모든 행동이 멈춰버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건강관리 해드릴 테니 앞으로 지인분들 저희 한의원 소개 많이 해주실 거죠? 오시는 분들 공짜로 한약 지어드릴 테니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건강 챙기셔야죠.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제 덕에 무료로 보약 한 채 지어드린 거 괜찮으셨죠? 이런 것도 저니까 해드리는 거지. 다른 한의원에서는 저처럼 신경 써주지 못한다니까요. 말 나온 김에 예비 아주머님 댁에도 무료로 한약 한 채 지어드려야겠네. 이번에 시간 내서 한의원에 한번 들리세요. 검사받고 몇 달치 지어드릴 테니 건강 관리하세요. 제가 이 사람 아니었으면 한의원 운영하는 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사람들 소개를 많이 해줘서 입소문이 났는지 요즘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가족을 우선시 챙겨야 되니까 제가 먼저 건강 관리해드리고 보약까지 챙겨드릴 테니 이번에 시간 내서 꼭 와주세요. 공진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비싼 걸 공짜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나도 내 아들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거니? 너무 퍼주는 것 같아. 한의원 망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돈을 쓸어 담는다며? 아무래도 제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소문을 잘 내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이번에 공진단 챙겨 드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요즘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방금 한 말들을 대충 정리해보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한약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약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아휴, 제가 한의 원장인데 그런 거 하나 못하겠어요? 환자분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좋은 일 하겠다는데 너는 왜 의심을 하고 그래? 무료로 한약을 주겠다는데도 꼭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들어야 되겠니?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한약 한 번을 지어주지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을 것이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목적이 있으니까 그 비싼 한약을 무료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어머니는 왜 이 사람한테 또 뭐라고 그러세요? 원래 가진 게 별로 없는 것들이 의심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 사람이 좀 마음을 넓게 가지면 덧나니? 예비 며느리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기분이 좋겠어? 이러니 너희들이 항상 제자리인 거다. 발전을 하려면 그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라.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괜히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더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무료 한약 받고 싶으면 그때 연락 주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살면서 항상 느껴왔었기 때문에 예비동서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유심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거지 남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퍼주지는 않잖아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모와 시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결국 식사 자리에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댔어요. 예비동서가 옆에 있는데도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내길래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잠깐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잠깐 화장실에 들린 뒤 다시 자리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예비동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형님, 곧 결혼할 사이인데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님 잠깐만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저랑 잠시 진지하게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했던 말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제가 아까 무료로 한약을 준다고 했었던 것 때문에 좀 의심스럽고 언짢으셨죠? 적은 금액도 아닌 한약을 아무래도 무료로 주는 게 쉽진 않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형님도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셔서 한의원에 찾아와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일단 한약 비용 결제하시고
나중에 한약 받으시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한약을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한의원장이잖아요. 이 권한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정보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오셔서 관리 받으시고 무료로 한약까지 받으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좋은 의도로 말씀드린 건데 너무 안 좋게만 보시니까 서운해요. 저희도 이제 한 가족인데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니 다른 곳에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한 말을 정리해보면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역이용해서 허위로 조작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는 환자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드린 것 뿐이에요. 비싼 한약도 무료로 먹고 환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게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서민들이 왜 건강이 안 좋아지는지 아세요? 비싼 의료 시스템 때문에 관리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관리 받으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도 저를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 후회할 텐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방금 한 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 네? 제가 방금 말실수라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좋은 일 하는 게 나쁜 거예요? 하기야. 식구들은 내가 보험 일을 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지 깊게 알려고 하진 않으니까 신경도 안 썼겠지. 나 손해보험 사기조사 팀장이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예비 동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조금씩 뒷걸음질 치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예비 동서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일을 크게 만들 거냐면서 서로 좋게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 직업상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잡히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당황한 예비 동서는 도망치려고 거실에 있던 손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저는 예비 동서의 앞을 가로막았고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 많이 놀랐는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모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노발대발하면서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놀랐는지 예비 동서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침착하게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실손보험이 처리되지 않는 항목을 허위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먹었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 범행이라고 설명해주면서 제가 하는 일이 이런 보험 사기를 조사하는 일이라고 하자 시동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결국엔 잡히게 될 문제라고 시모에게도 설명을 해줬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의원장 며느리를 잃게 된 거에 대해 분노했고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가로막았습니다. 예비 동서는 저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는 보험 사기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시모는 이 문제로 충격을 받고 개거품까지 물며 쓰러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검토 후 보험 사기를 인정해 의료법 위반으로 한 위원장인 그 여자는 유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아직까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 때문에 한 위원장 며느리를 놓친 거에 대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눈 감아줬어도 분명 다른 보험 사기 조사팀에서 나와 조사를 했을 테고 결국 처벌을 받았을 텐데 제가 개입을 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시동생의 인생을 구한 게 저인데도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시동생과 시부는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지만 시모가 하도 난리쳐서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모와 연 끊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한의원에서 조건 없이 한약을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피하시고 꼭 신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못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겠죠. 저는 현재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1년 차 때 남편이 명절 전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명절 당일 집에 온다고 했는데 좀 늦어서 바로 시댁으로 출발하겠다고 하길래 저 혼자 결혼 후 첫 명절을 남편 없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워낙 크게 하다 보니 남편의 입장을 이해 못 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기분 좋지 않았던 건 시댁 식구들이 저희 부부의 결혼을 좋게 허락해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감정으로 시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서 명절날 저와 함께 시댁에 가기로 했던 거였는데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기잖아요. 하필 명절 당일 예상 시간보다 늦게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저 혼자 시댁에 가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랑 같이 가면 되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지만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언제 올 수 있냐고 재촉하는데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시댁에 미리 와서 명절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시더니 형님들은 새벽에 와서 음식 준비하고 있다며 서둘러 오라는데 얼굴 붉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서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혼자 시댁을 가게 된 거였어요. 워낙 결혼을 심하게 반대해서 머뭇거리게 된 거였지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는 좋게 봐주실 것 같아 시댁에 가자마자 양손 걷어올린 뒤 형님들 사이에 껴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형님이 둘이나 있지만 둘 다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아서 음식 만드는 동안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이 시댁에서 생각하는 기준보다 많이 못 미쳐서 그런 것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형님 집안들도 엄청 재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 시댁 가족들 모두 득을 보고 있는 거지. 원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생을 함께해서 이끌어온 사업인데 제가 갑자기 들어오니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은 것처럼 보였는지 항상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봤어요. 시댁 가족들은 시부 밑에서 식재료 납품업을 하고 있고 남편은 그 식재료를 해외로 수출해 두바이에서 한국 음식점을 몇 개 오픈한 게 그게 실적이 좋아 시부가 운영하는 식재료 대부분이 두바이로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남편이 해외로 길을 열게 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던 거죠. 시댁 식구들은 상당히 이기적이었던 게 남편은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길 원했어요. 저와 결혼을 하는 것보단 좀 더 사업을 확장시키길 원했지만
남편은 일찍 자리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의견 충돌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혔지만 남편이 모든 사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틀어지게 된다면 시댁 식구들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시선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밖엔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먼저 움직이려 했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던 것뿐이었는데 이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형님들은 가식적으로만 보였는지 거친 말을 뱉었네요. 동서, 일부러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마. 그런다고 우리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 지금 우리 앞에서 보이는 행동 엄청 가식적인 거 알지? 마음에도 없는 모습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좋게 봐줄 수가 없어. 뭐 어떡하겠어. 평생 욕만 얻어먹고 살아야겠지. 여기까지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편하게 먹고 살려는 동서가 우리 입장에선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서방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동서랑 결혼하면서 더 이상의 사업은 확장하지 않고 지금을 유지하려고만 하잖아? 관리하는 담당자 하나 만들어서 더는 해외로 나가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무궁무진한데 동서 때문에 여기서 멈추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서방님 하나에 몇 명의 입이 달려있는지 알아?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서방님 덕에 폐업할 뻔한 거 힘들게 일어설 수 있었는데 동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늦게 들어와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 동네에서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감히 우리 서방님을 넘봐? 아유,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우리가 그 난리를 쳐도 결혼 강행했잖아. 둘이 좋아 죽겠다는 거 뜯어 말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각오는 했겠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장 찍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의 배필로 능력 좋은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원했는데 쥐구멍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는 네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두바이에서 재력 있는 집안의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하필 데려와도 이런 쓸데없는 애를 데려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다니. 불효가 따로 없지만 걔가 우리 집안을 일으켰으니 어쩌겠어. 참아야지. 어머님, 참으면 병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다 화병 나서 제가 먼저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종서, 이런 말 듣고도 붙어 있고 싶은 거야? 저 정말 그 일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겠지만 저희 결혼까지 했는데 좋게 생각해 주세요. 도움될 만한 걸 찾아볼게요. 이미 자리가 다 잡혔는데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겠어? 벌어는 돈만 쓰기 바쁘겠지. 계속 버티려 해봤자 동서만 힘들어질 텐데 지금 신혼이라 그렇지 사랑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니?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두 형님과 시모가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해도 남편과 결혼을 했고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했는데 그런 저에게 좋은 모습을 찾으려는 것보단 남편과 이혼시키려고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아끼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서 묵묵히 음식을 다 만든 뒤 잠깐 화장실에 들어와 힘든 감정을 가라앉히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 한국으로 귀국해서 시댁으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와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거 최대한 억누르며 참아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오는 도중에 사고라도 날까봐 최대한 감정 조절한 뒤 전화를 끊고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시댁 식구들이 주방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남편과 전화통화를 했는지 시부에게 1시간 뒤에 도착한다면서 먼저 먹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한 뒤 다들 다닥다닥 붙어선 힘들게 만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뭘 멀뚱히 서 있니? 너도 가서 밥 먹어라. 별로 해줄 건 없고 물은 올려놨으니 바로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될 거다. 음식 만드느라 느끼했을 텐데 너도 많이 먹거라. 아유, 그래도 어머님이 동서가 고생한 거 생각해서 바로 라면 끓여 먹으라고 물까지 올려주신 거 보면 어머님은 정말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것 같아요. 거기 찬밥도 있으니까 부족하면 밥도 말아 먹어라. 네가 차린 음식 솔직히 별로 맛은 없는데 배고프니까 그냥 먹어주는 것뿐이야. 내 아들 오기 전에 후딱 먹고 해치워라. 괜히 이런 모습 보이면 걔 성격상 한바탕 난리칠 게 뻔한데 생각이 있으면 너도 조심하겠지. 가뜩이나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안 좋은 시선으로 꽂혀 있는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겠어? 음식 만들 때 긴장 많이 했구나. 간이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데리고 살아야 하니? 아유, 정말 답답하다. 당신이 좀 만들지 그랬어. 눈앞에 보이는 사내진미가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웠는데 입에 들어간 순간 뱉을 뻔했네. 겨우 목구멍으로 넘어간 거 알아? 재수씨, 앞으로 음식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비싼 식재료가 너무 아깝잖아요. 어느 정도 거 돼야 입에 들어가지. 나도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나? 아유, 솔직히 명절 음식은 웬만해선 실패하기 어려운데 음식 정말 못 만드나 보네. 지수씨,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어요. 배울 게 너무 많네. 아유, 저런 걸 며느리로 데려오다니. 아유, 속 터져.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뜯어 말린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굳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즐거운 명절날 기분 망쳐야 되겠어? 시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뒤이어 첫째, 둘째 아주버님도 시부를 뒤따라 들어가 버렸네요. 형님들은 한숨을 쉬더니 음식 하나도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가냐면서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따로 간을 한 적이 없어서 이런 상황들이 억울했어요.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형님들은 저 혼자 다 먹으라면서 분노를 표출한 뒤 시모를 따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주방에 남아있던 저는 팔팔 끓고 있던 냄비에 불을 끄고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입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깜짝 놀라 입에 있던 음식을 싱크대에 뱉어버렸어요. 입에 넣기가 무섭게 너무 짜서 깜짝 놀라 당황스러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직 접시에 담지 않은 음식을 맛보는 순간 저를 일부러 욕먹게 하려고 저지른 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던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버리려고 시부모님 방문 앞에 섰는데 옆방에서 둘째 형님 내외의 대화 소리가 제게로 들려왔어요. 자세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듣게 된 한마디는 둘째 형님이 음식 위에 소금을 뿌렸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넘어간 아주버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방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와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는 모습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선 저를 급하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서러워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자 남편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인기척도 없이 언제 온 거야?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배고플 텐데 서둘러 밥부터 먹게 주방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오늘 특별히 음식에 신경 좀 썼다. 제가 지금 밥 먹을 기분으로 보이세요? 분명히 부탁을 했을 텐데요. 저 없는 동안 이 사람 좀 잘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한테도 좋은 점이 많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결국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이러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아유, 말도 마요. 음식이 전체적으로 간이 하나도 안 맞아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음식을 형편없이 만들었으면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서 방으로 들어가셨겠어요.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으로 드려야 하는데 서방님은 좋다고 이 결혼 강행해서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좋은 며느리감 소개해준다고 기다려달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서방님이 고집부려서 하게 된 결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음식의 간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걸요. 서방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른 좋은 여자 많으니까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감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원래 결혼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해서 한창 바쁠 시기에 사업 확장은 안 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가족 전체가 식자재업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리 잡으려면 아직 모르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럼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갑자기 당분간 두바이의 음식점 확장을 더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재수 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는 생각 안 해봤냐? 우리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아버지도 할 말 많다고 했잖아요. 한마디 하세요. 네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두바이에서 음식점 확장하다가 갑자기 멈춘 이유가 뭐야? 우리는 그에 맞게 식재료 물량을 더 늘렸는데 갑자기 중지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받을 피해도 생각을 해야지. 두바이의 다른 식당으로 돌려서 겨우 손해를 막긴 했다만 돈은 벌 때 벌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멈춘 건데 왜 계속 더 늘리라는 말만 하는 거죠? 저도 이 사람과 보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바이의 음식점 관리해 줄 수 있는 현지 사람들을 배치하고 해외 출장의 빈도를 줄여서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저도 조절을 한 건데 다들 눈앞에 돈만 보이지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아버지 식재료 납품, 국내의 거래처를 확장하지 못해서 폐업 위기에 놓일 뻔했던 거 제가 처음에 해외에 한국 음식점 오픈하면서 아버지 식재료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두바이에 한국 식당을 몇 개 더 오픈하게 된 거고 재정이 뒷받침되기 시작하니까 형들도 같이 뛰어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요? 그리고 지금 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에 형수님이 소금 친 거라면서요? 아직 접시에 손 안 댄 음식들은 전부 다 멀쩡하다던데요? 아무리 싫다 해도 유치하게 음식에 장난치는 건 아니죠.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한번 맛보더니 인상을 쓰면서 뱉어버렸어요. 그리곤 아직 접시에 담지 않았던 음식들을 다시 한번 먹어보더니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 실망이라며 큰소리친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시모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니?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다. 너 엄마랑 영 끊고 살아갈 수 있겠어?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건 괜찮고
제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건 마음이 아프니? 우리 가족들 전체가 반대한 결혼이었는데 네가 강행한 거면 이 정도는 예상했던 거 아니야? 모든 걸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니 너도 이해하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밥부터 먹자. 아니요. 지금 기분으론 얼굴 마주보고 밥 먹기 싫어요. 일단 이 사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갈게요. 나중에 기분 풀리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전혀 동요되지 않고 저를 차에 올려 태웠어요. 그리고 한동안 일적인 일 외엔 개인적인 연락도 받지 않고 시댁에도 오지 않겠다면서 그렇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에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친정집이었고 남편은 장인어른과 술 한잔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아빠는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재력이 있는 집안과의 결혼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마다 개인적인 기준이 달라서 관계가 쉽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어요. 특히 가족끼리 사업하는 게 불편할 거라고 앞으로 제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생각이 많아졌는지 얼굴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첫 명절이었던 추석은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남편은 전화통화로 해외 음식점들을 관리하면서 한국에서 일 처리를 했어요. 상당히 바빠 보였는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출장 빈도를 줄이고 국내에서 모든 일 처리를 끝내길 원했어요. 본인도 장기간의 출장이 많이 힘들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업무차 전화하는 것 외엔 서로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일적인 관계로만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먼저 잘못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다가오면 좋게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시댁 식구들도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먼저 풀어가려는 마음은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한두 달 시간이 흐르더니 결국 해가 지나버렸고 설 명절이 가까워오게 되었네요. 새해가 지났고 계속 딱딱한 관계가 지속이 되자 시모가 먼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곧 명절이라 이번이 서로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남편과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명절날 남편은 두바이에 잠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겨서 저 혼자 시댁에 보내는 걸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작년에 그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도 그러겠니? 너는 평생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어? 반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연락도 안 했잖아.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 서로의 감정만 안 좋아질 텐데 명절 핑계 삼아 서로 얼굴 보고 풀면 좋잖니?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잖아. 가족들과 등지면서 생활해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았어? 엄마도 그렇지만 가족들 전부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게 사는 거니? 이번 명절에 며느리한테 그때처럼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고 일단 먼저 보내거라. 엄마도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보단 이해하고 넘어가 주기로 했으니까 너도 엄마 믿고 며느리 보냈으면 좋겠구나. 너희 아버지도 그땐 화낸 거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는지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 이번에는 꼭 얼굴 보는 거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시모의 말투가 예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워졌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 부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뒤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저에게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고 먼저 의견을 물어봤어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먼저 가 있으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먼저 시댁에 가라는 말에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자 자기를 믿고 일단 시댁에 가서 식구들이 정말 과거의 일들을 뉘우치고 저와의 관계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지 보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시댁에 가 있길 부탁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을 믿어왔고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에 저는 명절날 먼저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지 않게 가겠다면서 저를 최대한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남편 없이 또다시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모는 남편과 전화통화로 대화했을 때의 목소리와 전혀 다르게 차가운 말투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안 좋았고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죠. 저는 현관 앞에 멀뚱히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자 첫째 형님이 할 일이 많다며 주방을 가리키길래 일단 짐부터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거실에 앉아있는 시부와 아주버님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전화통화할 때 시모가 했던 말과는 다르게 예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형님들을 도왔습니다. 동서도 정말 대단해. 나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방관하진 않았을 텐데 먼저 움직여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야.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해야 오는 거야? 추석 때 안 좋았다곤 하지만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서방님은 우리와 일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풀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어찌됐든 우리 집안에 동서가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동서가 더 노력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유, 형님, 제가 그랬잖아요. 바라지 말라고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눈치까지 없으니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몇 마디 욕먹었다고 눈물이나 짜고. 에휴, 그만들 해라. 오늘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기로 했으니 일단 속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은 그만 꺼내고 서둘러 전부터 붙여라. 너도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알아서 눈치껏 음식 준비하는 거 거들어라. 오늘만큼은 내 입에서 싫은 말 나오게 하지 말거라. 나도 정말 많이 참고 있으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가족들이 너와 관계 회복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지? 내 아들이 사업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풀어가려는 거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미안해하는 감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른 거였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묵묵히 할 일 하면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아있던 큰 아주버님이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었네요. 큰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잘 지내고 있던 우리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놓고 뭘 잘했다고 다시 기어들어와? 다시 오면 우리가 좋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었어? 정말 꿈도 크시네. 재수씨 때문에 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우리가 좋게 받아줄 수 있겠냐고. 당장 이혼하고 내 동생 그만 놔줘요. 내 동생은 일만 해야 된다고. 아직 한창 돈 벌어야 될 나이고 아직 성에 차기에는 한참 멀었으니 그만 놔주고 각자 갈 길 가요. 제가 뭐가 부족한데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사업 확장 때문에 두바이에 혼자 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건 아냐고요. 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버거워서 천천히 가기로 했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면서
무작정 밀어붙였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가족들에게 돈벌이로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휘둘렀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고요. 가끔 쉴 때마다 그 사람이 왜 저희 카페에 왔는지 알아요? 조용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싶어서 온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도 한계였는데 아직까지도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부터 생각하시라고요. 큰 아주버님의 한마디로 시작된 분열로 결국 시댁 식구들의 불만들이 또다시 쏟아져 나왔고 점점 감정이 격해지게 되자 형님들이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모는 모이기만 하면 저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며 전소쿠리까지 제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피하지 못한 저는 얼굴에 생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바이에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자 시댁 식구들이 당황했는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네요. 지금 이거 이 사람한테 던진 거예요? 역시나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더니 내가 예상했던 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네. 당신들이 가족이야? 남보다 못한 존재들이지? 나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어.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자, 이거 봐봐. 당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이 사람과 통화 연결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당신들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아서 이제 확실하게 끊어낼 수가 있겠어. 지금까지 많이 벌어왔잖아.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던 놀고 먹던 알아서들 해. 이럴 줄 알고 나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 식재료 업체가 여기 한 군데가 아닌 거 알고 있지? 너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아버지랑 거래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네가 내린 결정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잘 알지.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옛날 생각이 안 나나 본데 예전엔 우리 입에 풀칠하기에도 힘들 정도였어. 그때 당시 이 사람보다 못 사는 형편이었다고. 그때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걸?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게 좀 더 많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고 상처 주는 거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거래 여기까지야. 방금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식재료 업체와 거래하겠다고 전화 넣은 상태야. 앞으로 살 길 각자 알아서 찾아봐. 내가 이 사람을 왜 여기에 보내는지 알아? 당신들이 정말 정신 차렸는지 확인해 보려고 보낸 거였어. 여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으니까 가자. 남편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뒤돌아서자 많이 놀랐는지 시모가 남편을 붙잡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결국 상처를 크게 받은 남편은 단호하게 행동했고 시부와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99% 남편에게 의지하며 지냈던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돌발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지 몇 번이고 저희 집에 찾아오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려 했지만 이미 2번의 상처를 받은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 부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린 소식으론 시부의 식재료 업체는 식당과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해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은 현재 다른 식재료 업체와 좋은 거래를 유지하고 있고 음식점도 추가로 개장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부부는 아예 두바이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초유의 응징을 해버리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됐지만 본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는 보란듯이 잘 살 거고 그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땅을 치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돈보단 가족이 우선시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